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봉재라고 합니다. 네, 자장님께서 소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오늘 저희 대학에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사례, 특히나 표준 직무 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저희 대학에서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순서는 크게 네 가지고요. 대학 발전 계획, 당연히 대학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업과 연계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는 산학협력 혁신 분야하고도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표준 현장 실습 운영 사례,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표준 직무 모형이라는 용어를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5년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산업체에 현장 실습을 보내다 보면 미스매치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학생들은 내가 현장 실습을 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부탁받은 참여하는 학생들을 받았을 때 우리 회사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의를 내리고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께서 센터 단위에서 주로 활동을 해 오시겠지만 충분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산업체하고 좀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5년 전부터 표준 직무 모형이라는 것들을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코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존에 해오던 현장 실습, 거기다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이후에 뭐 학사제도까지 좀 같이 연동을 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향후 계획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대학 발전 계획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학교마다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교육 역량, 학생 지원, 평생 교육, 산학 협력, 국제화 그리고 운영 지원 총 6가지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당연히 표준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산학 협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태계 구축하고 인재 양성, 기업 지원 부분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산학 협력 파트에서는 우선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이라는 전략을 갖고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표준 직무 모형 개발하고 표준 직무 모형 운영이 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은 우선 교육 혁신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혁신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링크 3.0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의 경우에는 핵심 성과 지표로 현장 실습, 학생 이수에 대한 부분이 정량 지표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링크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표준 직무 모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부분은 혁신 지원 사업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학과 체제에 대해서, 학과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학은 공학 계열하고 사회 실무 계열, 디자인 계열 총 3가지 계열로 학과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학 계열은 총 17개의 학과가 있고요. 사회 실무 계열은 6개, 그리고 디자인 계열이 2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신설학과 4개 과가 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현장 실습 운영 부분은요. 먼저 PDCA 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 파트에서는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부분은 직무 모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 교수님과 참여 산업체와 함께 연계해서 표준 직무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현장 실습 운영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 실습 교육을 받는 내용들을 운영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성과 분석은 저희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표준 직무 모형 개발 건수가 정량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계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성과 분석한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차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 지원 사업에서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 그리고 산업체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수고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성과 공유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경진대회라던가 사례집을 직접 만든다던가 하는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정화 방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학생들이 그 4주에서 8주 단기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12주 이상의 실습 학기제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가 업체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던가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라던가 해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학생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레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거는 중앙대에서 만든 온라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4개 대학이 같이 협약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작년 8월에 공유 협약 체결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표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현장 실습 학기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학생들도 힘들고요. 업체도 힘들고 특히 운영을 하는 센터 단위의 학교에서도 상당히 행정적인 부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각각의 학생, 학교 그리고 참여 기업에 대한 역할을 분담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13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교와 기업체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원활하게 위한 역할 분담을 좀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성과 분석을 하자면 참 많은 부분을 필터링을 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요번에는 우선 기업 규모별 그리고 기업 소재지별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참여를 했을 때 취업과 얼만큼 연계가 잘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죠. 인천에 있고요. 4주 이상 8주 미만, 8주 이상 12주 미만, 그리고 12주 이상의 장기 현장 실습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면 4주 이상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주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성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8주 이상의 경우에는 대기업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기업 소재지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80% 맞나요? 예. 87.2%, 8주 이상은 85%, 12주 이상은 100%가 현장 실습 참여 업체로 같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지금 보시면은 6월 1일자 2022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고요. 정리를 해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실습을 참여한 학생들과 그리고 기본적인 학과 전체 취업률을 비교를 해보면 약 11.3%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뭐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타 대학이나 뭐 4년제 대학이나 자료들을 보면 현장 실습을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실제 데이터들은 얼마일지 좀 궁금했었고요. 실제로 보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열별로 공학계열하고 죄송합니다. 사회실무 계열하고 디자인 계열 그리고 현장 실습 기간별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당연히 현장 실습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뭐 결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경진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도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말 그대로 현장 실습 관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업체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초청을 해서 사례 발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체 재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 전시회는 각 대학별로 대부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성과 공유 차원에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직무 모형도 개발 사례집을 직접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실습 지원비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보다는 중견 내지는 대기업을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풀은 적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풀을 좀 발굴하는 것이 큰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라이즈 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의 풀을 좀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직무 모형 개발을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는 현장 실습에 대한 개념 내지는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실제 현장 실습을 할 학생들이 할 직무와 미스매치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기존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에서
교수님, 기업체 그리고 학생들이 해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직무 모형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24개 학과 체제이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최소 하나 정도씩 직무 모형을 개발을 해서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24건씩 해서 현재 누적 기준이 이제 96건 목표에서 98건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각 학과별로 해당 직무에 대한 표준 직무 모형을 개발을 했고요. 이 직무 모형은 NCS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각기 다른 직무에 대해서 누적이 된 사례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정보공학과에서 템플릿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각 학과별로 한 건씩 직무 모형 개발 사례를 작성을 해서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실습하기 전에 사전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공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향후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담 지원 인력이 필요하고요. 실습실 하고 현장 산업체 발굴하는 것이 좀 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라이즈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 실습 교과목 제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혁신 지원 사업 수정 사업 계획서 이제 공고가 나왔을 때 뭐 몇 가지 안이 있었죠. 그 체제 좀 맞춰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학교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좀 학사 제도를 같이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